좀 한국 사회에 살면서 관용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애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쉽게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는 관용어 표현이고 속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용어하고 속담하고는 약간은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이런 표현, 간단한 표현은 관용어고 또 이에 맡은 또 옛날에부터 흘러내려왔던 속담, 이거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속담하고 관용어는. 그래서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좋고 그 우정이 더욱 두터워진다는 속담은 뭐라 그래요? 친구는 오래 묵을수록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또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친구는 오래 묵을수록 좋고 된장 있잖아요. 된장. 오래 묵으면 좋잖아요. 친구도 오래되면 좋잖아요. 친구도. 초등학교 때 친구가 좋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사회 친구는 좀 아니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왔던 거예요. 영철이가 있을 땐 죽은 듯이 지내다가 영철이가 하고 없으면 준호가 대장 노릇한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호랑이가 없는 곳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 이게 힘든 사람이 없으니까 나머지가 대장 노릇할 때는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동생과 놀다가 내가 유리창을 하나 깨뜨렸는데 동생이 잘못했다 깨졌다고 이야기를 했지. 지금 와서는 무척 반성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울리는 속담이 있죠. 그건 뭐예요? 나는 어제 동생하고 놀아서 내가 유리창을 하나 깨뜨렸어요. 어머니한테는 동생이 깨뜨렸다고 말한 거야.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 내 탓. 예? 이런 말씀 들었어요? 예? 이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한국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좀 야한 건데, 내가 여자하고 만나면 로맨스고, 남들이 만나면 불륜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잘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또 내가 집에서 종이접기를 하다가 풀을 쓰려고 하는데, 뭐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찾지를 못해요. 내가 사비하고 꽃갱이가 필요하는데 갑자기 벤치가 필요해. 근데 막상 이럴 때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뭐 하나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필 또 없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관용어, 일반이 관습적으로 널리 쓰게 된 말이에요. 이런 말은 조금 말은 재미있고 한국사에서 많이 쓰니까 지금 이거 속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간 빼먹고 등쳐먹었다. 간 빼먹고 등쳐먹었다. 남을 놀라게 해서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그 재물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죠. 너 간이 부었다. 너 간이 부었느냐? 뭐라 그래요? 겁 없이 너 뭐 사업을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어? 너 간덩어리가 부었어? 그런 말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거덜나다. 너 이렇게 하니까 거덜나 아니면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거덜나 망해. 공경에 빠진 상황이 있죠. 또 걷잡을 수 없다. 너무 잘못 치달아서 이미 기울어져 가지고 너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걷잡을 수 없다. 또 걸신거리다. 걸신거리다는 뭐예요? 먹는 거 막 염치 없이 먹는 거 있잖아요. 걸신거리구나. 또 경을 치다. 옛날에 경이라는 것은 형벌의 일종이죠. 그래 호돈 고통이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너 경칠 일이다. 이거. 너 이거 하면 경칠 일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는 알아요? 기가 막히다. 너 보니까 얼척이 없어. 너는. 그러니까 이 원래의 말은 뭐냐면 기가 막히다는 말은
신체에서 기가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말이 이제 이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너무 하니까 얼척이 없어. 이런 거를 기가 막히다로 표현이 바뀌어버린 게 관용어라는 표현입니다. 뭐 나발을 불다, 뭐 나발을 불다 있잖아요. 뭐 나발 불다, 뭐 먹을 뭐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경우도 허풍을 떠는 경우도 나발을 불다를 쓰는 거죠. 또 노래를 삼다, 뭐 뒷전을 보다, 뭐 딴짓 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좀 요새는 잘 안 쓰는데 뚱딴지 같다. 너 보니까 말하는 게 보니까 우둔하고 안거에서 무뚝뚝하다. 너 뚱딴지 같아. 또 너 보니까 마가 든 것 같아. 너 악마가 들어. 그래서 일에 해방을 나서 재앙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마가 들은다. 그런 말도 씁니다. 책에는 없어요. 지금 책에는 없고. 또 이런 말 써요. 박차를 가하다. 지금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돼. 이번에 일을 빨리빨리 완공해야 돼. 너 추석 때까지 쉬려면 추석 전까지 박차를 가해서 일을 끝내라. 박차를 다 해라. 또 배를 부리다. 배를 부리다. 이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성과를 부리는 거야. 저 사람이 보니까 막 배를 부리는 거야. 자기 성격대로 막 화내고 그런다. 배를 부린다 이 말이야. 또 벽창호란 말도 씁니다. 고집세고 무뚝뚝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벽창호야. 뭐 말은 못 알아먹고 그냥 고집세. 뭐 말해도 안 된 사람이 벽창호. 또 북망산에 가다. 이거 들어봤어요? 북망산에 가다. 이 북망산이 어디가 있어요? 하남성의 낙양 땅에 있는 낙양에 있어요. 낙양성에 있는 거죠. 하남성 낙양 땅에 있는 산인데 이게 무덤이 많아요. 그쪽이? 무덤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망산에 가다 그러면 조금 고급스러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죽었다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면은 한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북망산에 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돌아가셨구나. 그게 하남성의 낙양시예요. 그래요? 하남? 예, 낙양시에 있어요. 반갑습니다. 북망산은 다 아시네. 그 다음에 이제 속담입니다. 속담. 불난데 부채질하다. 볼게요. 불난데 부채질하다. 속담은 여기에 좀 문제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속담은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이것도 좀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시험 할 때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찍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도 합격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약간 정부에서 조금 옛날에 초등학교보다는 좀 중학교 수준으로 좀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애우는 데까지는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해서 비슷하게 맞춰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나온 건 아니에요.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불난데 부채질한다. 한번 볼게요.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이 불난데 부채질하는 건 뭐예요? 더 한다라는 거지. 엉망이 된 일을 더 망해놓는다 이 말이죠. 또 화가 난 사람한테 더 열받게 하는 거야. 너 좀 자제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너 진짜 잘못했어. 막 그러니까 더 열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안 나올 거예요. 여기도 좀 골라낸다면 썩어도 준치. 썩어도 준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건축 오신 분이 있어요. 오래되신 나이가 먹었어. 그러나 이 사람은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일은 약간 힘이 없어도 더디게 하지만 일을 해놓고 보니까 잘해놔. 그래서 딱 그럴 때는 뭐냐. 썩어도 준치야. 나이가 먹었어도 일은 그래도 기본은 해. 썩어도 준치.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빛 좋은 게살구.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만 멀쩡해요. 게살구가. 근데 뭐가 있어요? 먹어보니까 맛이 없잖아요.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발 없는 말이 입조심을 하는 거예요. 입조심을 해야 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 잊고 예양간 고친다. 평소에 소 잊어버리면 이게 소 잊고 나서 예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놔라. 우리나라에서는 또 한자로 이런 걸 써요. 유비무환이란 말도 씁니다. 지금 오늘 내가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웃겨요. 지금 서해안에 삼수함 폭파 39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이거 죽고 나서 지금 한국 정부 신문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몇 조, 우리나라 방위 예산이 몇 조를 쓰는데, 몇십 조를 쓰는데, 이제는 몇 조가 하나 못 잡고 쩌지를 하느냐. 기가 막히다. 그래서 소 잊고 예양간 고친다. 이 말. 그러지 말아라는 거지. 근데 되게,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 정도로 세상이 많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무기도 발달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잘 일깨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좀 사진도 좀 넣었어요. 소 잊고 예양간 고친다.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나왔던 겁니다. 또 좀 제가 여기서부터는 좀 글씨가 좀 조그만데,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혹시 나오면 다 하나씩 맞춰요.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 뭔 말이에요? 하필 가는 거 보니까 오늘 이제 학원에 왔어요. 왔는데 문장 가졌어. 오늘 휴일이야.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런 거를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예? 말이죠. 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 말은 구슬이라는 게 뭐예요? 구슬.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구슬 하나하나 조그맣게 있으면 무슨 말이 있어요? 그게 하나 깨어야 보배가 되죠. 진주 아시죠? 진주도 조그만 거는 싸지만 이거 진주로 목걸이를 그럴듯하게 만들면 비싸게 된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말은 그런 말이지만 또 이런 거 있어요. 지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조직으로 같이 움직이면은 또 효과적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구슬이 서말이도 꼬매야 되니까 뭔 말이에요? 구슬이 서말이에도 꿰매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솜씨가 훌륭한 사람이라 끝을 맞춰야 쓸모가 있다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에도 껴야 보면 일을 다 처음부터 다 완료를 해야지. 거기만 살짝 해놓거나 무슨 소용이 있어. 집 지으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 집 지으라 그랬더니 집 대문만 잘 지어놓으면 뭐해? 전체를 다 지어야 되는 거지. 그런 때 쓰는 겁니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것도 조심을 하는 거죠.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에 천리길 간다. 그것도 비슷한 거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등잔밑이 어둡다. 이 말은 이거는 중국에도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등잔밑이 어둡다. 등잔이 뭐예요? 환하게 해주는데 그 밑에가 어두워. 그러니까 이런 데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도둑을 잡은단 말이야. 집에 있는 도둑을 잡을 때 보니까 바깥에서 잡은 게 안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범인이. 그래서 등잔밑이 어둡다. 그 다음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 뭐예요?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죠. 한국 사회는 제가 그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도 인사를 잘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말을 잘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이래. 한국에서 사업이 어려우면 도망갑니다. 그러지만 김 사장, 우리 이제 통상적인 말로 김 사장님, 내가 이거 어려워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가면 낫지. 근데 말도 안 오고 도망가 버려봐. 그러면 이제 왕창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배시감과 그런 거 있지. 다른 사람은 다 말 안 했어. 그 사람은 자기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린 시절 몸에 밴 나쁜 버릇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말해 왼손잡이. 요새는 오른손잡이를 많이 쓰는데 왼손에 어렸을 때 못 오면 그게 나이 먹어서도 오른손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지금 또 뭐 아까쯤에 또 나왔죠. 서 있고 애한칸 고치다. 그거는 이제 화면에 나왔던 거.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쥐구멍에 볕들날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운수가 좋은 것도 있지만 몹시 이 사람이 고생을 해요. 여기 교포되시는 분들 고생하시지만 내가 좋은 운수가 많아가지고 오야지 좋은 사람 만나다가 나를 믿는 사람 하면 사업을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콩은 알아요? 콩? 팥은 아세요? 콩하고 팥은 뭐예요? 팥이 더 비싸잖아요. 내가 100원어치 일을 하면 100원어치가 나오고 팥을 하면은 150원짜리 심으면 150원어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보면 우리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식한테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은 애가 되고 자기 아들 관심 없다 그러면 관심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돼버리는 거야. 이게 하물며 식물도 농사 지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성을 많이 하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천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나 지진이 나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든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백화점이. 그 사람을 구조를 했는데 보니까 10일인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일주일인가 살아있더라고. 10며칠. 그게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그 소변이라든가 그걸 먹으면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이제 우리 같으면 포기하는 의지가 컴컴하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온 거 먹고 살면서 살아야 되는 욕구가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안 되더라도 내가 어찌됐든 잘 될 거다 하는 긍정적인 걸 가지시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속담하는 거예요. 철없이 아무에게나 함부로 힘을 쓰면서 덤비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룻강아지 힘을 쓰면서 덤비는 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도 한 우물 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물을 파면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조금 팠다가 물 안 나오고 또 파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우물을 파면 한 우물을 파라. 그래야 물을 깊게 팔면은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정해놔서 꾸준히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그 말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는 속담도 있지만 미국 같은 데서도 속담이 있어요. 하늘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큰 복을 받는 거죠. 개천에서 용난다. 변변치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꾸라지가 용된다. 미꾸라지가. 뭐예요? 미꾸라지가 용되는 경우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그 사람은 어디예요? 목포에서 섬에서 태어났지만 대통령까지 하잖아. 노무현 대통령. 그 사람도 뭐예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사법고시 봐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잖아.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그 고생해서 그랬지만은 대통령까지 하잖아요. 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털도 아니 뜯고 먹으려 한다.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사리에 맞지 않게 노력도 없이 남은 물건을 거저 먹으려고 그랬다 한다. 또 하늘을 봐야 별도 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보람을 얻는다. 공부를 해야 뭐 기하시험을 합격하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입 딱 벌리고 있어. 문제 찍으면 객관식 20개니까 찍기만 하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거죠. 이 중에 이게 속담이나 오늘 해준 게
지금 한 4개 정도 나오는 겁니다. 4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쉬우면은 다 잡는 거고 어려우면 좀 그런 거죠. 공든탑이 무너지라. 공든탑이 무너지라. 이루어지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란 말이에요. 귀하시험 볼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예? 이왕 며칠 안 남아 일주일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정성을 다해라. 공들어서 해라. 그냥 또 술 드시고 그러지 말고 성인 되시면 에이 까짓 거 술 한잔 먹어버리고 제끼자. 그러면 안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서 술을 먹은 게 좋아요. 꽁 대신 닭이다. 꼭 그것이 아니어도 비슷한 것이면 대신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지. 쉽게 말해서 표현해 드릴게요. 귀하시험 대신에 영주권 따겠다. 영주권 따면 되겠지만 신청만 하면 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대신으로 꽁 대신 닭으로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다 이 말이야. 닭을 잡아먹은 사람이 닭을 먹었으면 닭발 내놔야 돼. 엉뚱하게 오리발 내놓은 거야. 자기가 해놓고 다른 거를 행동을 할 때 말하는 거죠. 또 바늘 도둑이 서도둑 된다. 아주 작은 도둑이 자라서 큰 도둑이 된다라는 뜻이죠. 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비가 올 때는 것은 뭔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귀하시험 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를 다 하기 힘들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말도 잘하고 내가 한국 사람들 어울리고 또 사업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좀 중국어 배우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어렵다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또 일이 단단해지고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해보는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이삭은 왜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잘 익으면은 훌륭한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뜻이죠. 이건 나왔어요, 시험에. 예? 시험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라 그러는 거죠.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닌 밤중에 홍두깨는 무슨 말이에요? 홍두깨라고 아닌 밤중에 이상하게 몽둥이가 홍두깨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몽둥이 같은 거를 그걸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딴소리를 불쑥 내놓는 거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뭐 그런 말을 할 때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어머니가 뭐 말을 시켰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나 저 PMP 사주세요. 그럼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울며 겨자 먹기. 겨자가 아세요? 겨자. 겨자 이야기 들어봤어요? 겨자. 냉면 같은 거 드셔봤어요? 냉면을 보면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타먹 좀 톡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겨자라 그래요. 이게 울면서 그게 그 겨자만 먹는다는 거 얼마나 울기도 짜증나는데 그 톡 쏘는 까지 먹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일을 좋은 척하고 억지로 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 엄마가 맞선을 보라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한테 가서 보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맞선 본다. 그런 것도 되겠죠. 표현이.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는 사실은 이 말은 누워서 떡 먹은 게 굉장히 쉬운데 누워서 떡 먹으니까 힘들대요. 사실은. 누워서 떡 먹으려면 걸리잖아요. 그러나 누워서 떡 먹기.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떡 먹는 것이 쉽다라는 이야기죠.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독이 있어요. 독에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부어도 보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거야. 항상 매사에 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그러는 거죠. 조심하세요. 돌다리 사업할 때도 돌다리를 할 때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그럴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엊그제 보니까 중국 상해에 보니까 막 집 사고 난리예요, 난리. 융자를 많이 해주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보니까 부동산 보험이 확 불었어요. 한국은 그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안 산다고. 혹시 어쩔까봐. 근데 이제 중국은 좀 이런 것들이 과감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샀어야지.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이 무슨 말이에요? 백지장. 백지. 백 색깔의 하얀 종이에요. 그게 엄청 가볍잖아요. 근데 맞들면 같이 두 개 들으면 어때요? 편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러 명이 하면 더 쉽다라는 거지. 백지장이 이거예요. 종이 하나. 백지 하얀 종이도 이런 걸 두 사람이 들을 이유가 없지만 이걸 두 사람이 들으면 쉽다. 또 그 다음에 병 주고 약 준다. 남의 일을 방해하여 망쳐놓고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남을 농간하는 거지. 병 줬어요. 남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사업한 사람인데 일을 딱 못하게 해. 일을 못하게 해놓고 일을 저 사람이 수주를 공사 수주를 못 맡게 해놓고 나서는 내일 요거 좀 해. 얼마나 얄미운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자기 일 하청하라. 일 딱 그 원청을 받으면 원청에서 하청 받으면 돈을 좀 잘 버는데 그걸 딱 그걸 안 주고 내일이나 하라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의 일을 방해해서 망쳐놓고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남을 농간한다. 이거는 좀 안 나올 것 같은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무슨 일을 할 때 일을 하는데 여러 명이 집을 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소장이 말을 듣고 탁탁 해야 되는데 자기 잘났다고 여러 명이 해버리면 일이 잘 안 된다라는 의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죠. 또 이것도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사실과 원인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지. 이런 거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문이 막 나는 거야. 소문이. 저게 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 거죠. 또 아주 또 안 좋은 이야기면 처녀가 임신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보침 내라 한다. 남에게 신세를 지라고 한 사람이 구해놨어요. 물에 빠져서 구해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보침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도 하는 거지. 물에 빠진 놈,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까 보침 내라고 한다. 은인을 원망한다라는 말이죠. 접속사에 대해서 좀 다시 이제 요약하면 이건 아까쯤 다 해드렸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속담입니다. 속담. 조금 더 좀 더 있는데 그거는 또 내가 사이트로 올려드리던가 할게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속담을 좀 간단하게 했었는데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오늘 좀 빠리빠리 나가니까 순적 그리고 그리하여 의리하여. 그래서 앞뒤 문장이 시간 속에 연결되거나 나열하거나 추가할 때 순접이라고 그랬고 역접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상반되게 연결할 때 인가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또 전환 그런데 그러면 한편 아무튼 다음으로 그러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밥 안 먹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런데요 밥은 언제 몇 시에 먹어요? 그렇게 한다는가 좀 좋은 건 아니죠. 첨가 더구나 앞뒤에 문장을 했는데 더구나 게다가 아울러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보충해 줄 때 또는 혹은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환원하는 거죠. 앞 문장을 바꾸어서 말하거나 간추려서 말하면 결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자면 바꾸어 말하면 요컨대 즉 결국 이거는 오늘 시험 본 것 중에서 4개 5개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하려면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되지. 예를 들면 예컨대 앞 문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접속사는 중요하니까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이거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찍 오셔서 한 거고 오후에 오셔서 이제 일찍 못 오시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는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거는 국어를 잘한다. 그러나 수학은 못한다. 어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에 결석했습니다. 월요일 또는 수요일에 다시 연락을 할 생각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목적지가 나올 것이다. 경주에는 신라시대의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가 있습니다. 아기가 길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숙제를 다 하고 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숫자 읽기는 다 아시죠? 숫자 읽기는 다 아세요? 숫자 읽기는 요거만 해드릴게요. 숫자는 혹시 이제 이거 그저께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10일이죠. 그러면은 4월 9일은 어제라 그러잖아요. 4월 8일은 그저께고 내일, 모레, 글피 이런 정도는 1차 시험 볼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그러니까 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이런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원, 100이라 그러죠. 주문은 1000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60, 70, 80, 90 이런 걸 1차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로 속담을 완성하시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소 있고 외양간 고친다. 이거 한번 좀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밖에서 놀다 보면 뭐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 손이죠. 우리 며느리는 손이 커서 걱정이다. 어제 싸운 철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그 친구와 손을 끊겠다. 우리 며느리는 손이 커서 걱정이다. 손이 크다니까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씀씀이에요. 씀씀이. 물건 씀씀이. 그러니까 한 분이 여기 교포분이 오셨는데 며느리가 손이 크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발이 크면 이쁘지 않으니까 손이 커서 이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씀씀이가 커서 걱정이다. 손이 크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요. 손이 크다고. 그것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른도 못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어린이가 한다. 하물며. 예? 어른도 못하는 일을 하물며 어린이가 한다. 어린이가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괴롭고 힘이 들게 마련이지. 그러나 뭐뭐라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을 보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비온 뒤의 하늘이 동맞게 보이듯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더 큰 보람과 행복이 있다 생각하고 힘을 내라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젊어서 고생은 해야 되는 거죠. 맞춤법에 어긋나는 거 오뚜기라고 했죠. 오뚜기. 이게 맞아요? 오뚜기? 철수는 아팠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당하게 독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마셨다. 맞아요? 철수는 아팠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옛날에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예요. 부당하게 독약을 마셨어. 근데 원래 독약을 먹으면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러나 그는 마셨어요. 독약을 원래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알고도 먹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나 그는 독약을 마셨어.